안녕하세요. 김동인 작가님의 발가락이 닮았다를 낭독한 김민입니다. 근대소설하면 뭐뭐 한 것이외다처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서 선뜻 낭독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발가락이 닮았다는 학창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재밌으면서도 진한 휴머니즘이 담겨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한국 근대문학의 매력에 푹 빠지실 겁니다. 지금 경험해보세요. 오디오 펍. 발가락이 닮았다. 노총각 엠이 혼약을 하였다. 우리들은 이 소식을 들을 때 뜻하지 않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엠은 32살이었습니다. 세태가 갑자기 변하면서 혹은 경제 문제 때문에 혹은 적당한 배우자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단지 조혼이라 하는 데 대한 반항심 때문에 늦도록 총각으로 지내는 사람이 많아가기는 하지만 32살의 총각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좀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들은 아직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책임 빗듯이 결혼에 대한 주의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M은 언제나 그런 의논을 받을 때마다 겉으로는 고소로서 친구들의 말을 거절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M이 우리의 모르는 틈에 어느덧 혼약을 한 것이 왜다. M은 가난하였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였습니다. 이 뿔이 약한 그의 경제 상태가 그로하여금 늙도록 총각으로 지내게 한 듯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친구들은 M의 총각 생활을 애석히 생각하여 장가들기를 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쁘는 M이 장가를 가지 않는데 다른 종류의 해석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라는 나의 직업이 발견한 M의 육체적인 결함. 이것 때문에 M은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다. 나는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M은 학창시절부터 대단한 방탕 생활을 하였습니다. 방탕이래야 금전상의 여유가 부족한 그는 가장 하류에 속하는 방탕을 하였습니다.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즉시로 우동집이나 유곽으로 달려가던 그였습니다. 체질상 성욕이 강한 그는 그 불붙는 정욕을 끄기 위하여 눈앞에 닥치는 기회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날지라도 음식을 한턱 하라기보다 유곽을 한턱 하라는 그였습니다. 진로는 모르지만 양으로는 세계의 누구에게든 그다지 지지 않을 테다. 관계한 여인의 수요에 대하여 이렇게 방언하기를 주저치 않으리만큼 그는 선택이라는 도정을 밟지 않고 집어세웠습니다. 20서너 살에 벌써 200명은 넘으리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30살에는 벌써 괴승 신돈이를 멀리 눈아래로 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지라 온갖 성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술이 억배요. 그 위에 유달리 성욕이 강한 그는 성병이 걸린 동안도 결코 삼가지를 않았습니다. 1년 360여일
그에게서 성병이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농이 흐르고 한 달 건너쯤 고환염으로서 걸음걸이도 거북스러운 꼴을 하여가지고 나한테 주사를 맞으러 오곤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전 혹은 1원만 생기면 또한 성행위를 합니다. 이런지라 물론 그는 생식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잘 아는 나는 애미 결혼을 안 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연결시켜가지고 그의 도덕심에 동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생을 빈곤한 가운데서 보내고 늙은 뒤에도 쓰라도 없이 쓸쓸하게 지낸 그. 더구나 자기를 봉양할 쓰라가 없기 때문에 백발이 되도록 제 손으로 이 고해를 헤엄치어 나갈 그는 과연 한 가련한 존재이겠습니다. 이렇던 애미 어느덧 우리의 모르는 틈에 우물쭈물 혼약을 한 것이외다. 하기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서 신간치료 보고서를 읽고 있을 때에 애미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어두운 얼굴로 내가 묻는 이야기에도 그다지 시원치 않은 듯이 입술에 대답을 억지로 하고 있다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졌습니다. 남자가 매독을 앓으면 생식을 못하나? 괜찮겠지? 임질은? 글쎄, 고환을 오카사레로 하지 않으면 괜찮아. 고환은 내 친구 가운데 고환염을 앓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생식을 못하겠다고 비관이 여간이 아니야. 고환을 오카사레로 하면 절대 불가능인가? 양쪽 다 앓았다는데? 그것도 경하게 앓았으면 영향 없겠지. 가령 그 경하다 치면 내가 앓은 게 그게 경한 편일까, 중한 편일까? 나는 뜻하지 않고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중하기도 그만큼 중하게 앓은 뒤에 지금께 경한 거냐 중한 거냐 묻는 것이 농담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으므로. M의 얼굴은 역시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무슨 중대한 선고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눈을 푹 내리뜨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나는 어이가 없어서 아주 경한 편이지. 이렇게 대답하여 버렸습니다. 경한 편? 그럼. 이리하여 작별을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하면 그 저녁의 그 문답이 오늘날의 그의 혼약을 이루게 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M이 혼약을 하였다는 기보를 가지고 온 것은 T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마침 친구가 너덧 사람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골동 국보 하나 없어졌다. 누가 이런 비평을 가하였습니다. 나는 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 연애로 혼약이 된 셈인가요? 연애? 연애가 다 뭐예요. 갈보 나까이 밖에는 여자라는 걸 모르는 녀석이 어디서 연애의 대상을 구하겠소. 그럼 지창금이라도 있답디까? 지창금이란 네 집의 이름이요? 나는 여기서 이 혼약에 대하여 가장 불유쾌한 면을 보았습니다. 30이 넘도록 총각으로 지낸 그로서 연애라 하는 기묘한 정사 때문에 그 절을 굽혔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하할 일이지 책할 일이 아니외다. 지창금을 바라고 혼약을 하였다 하여도 지금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로서 크게 욕할 수는 없는 일이외다. 그러나 연애도 아니요 금전 문제도 아닌 이 혼약에서는 가장 불유쾌한 한 가지의 결론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가장 불유쾌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곽에 다닐 비용을 경제하기 위하여
마누라를 얻은 셈이구려. 이 혹평에 대하여 T는 마땅치 않다는 듯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호건할 일도 아니겠지요. M도 벌써 32살이든가 3살이든가. 좌우간 그만하면 차차로 자식도 무릎에 앉혀보고 싶을 게고 그렇다고 마땅히 마누라를 선택할 길이나 방법은 없고. 자식? 고환념을 그만큼이나 심히 앓은 녀석에게 자식? 자식은 불유쾌하기 때문에 경솔이도 직업적 비밀을 입 밖에 낸 나는 하던 말을 중도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말까지는 도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요?